특기자를 제외하게 되면 수시에는 840명 올해 선발하고요. 정시에는 1627명. 그래서 특기자 선수를 야구 선수들 제외하면 2,500명 정도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 인원은 전국 단위 체육과 모집 인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인원입니다. 거의 다 서울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졸리실까봐 잠자는 애들도 이제 있고. 일어나라, 잠자는 시간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 가족들일 텐데요. 그렇죠.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전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원서 1번 현행 유지, 2번 정시 확대, 3번 수시 확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수험생 가족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차근차근 저희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2019년도 현재 4년제 대학의 그 수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76.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네.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의 이야기는 바로 내신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 어느 때보다 내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께서는 뭐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 혹은 학력고사 시절 그렇지요. 경험하셨고 이제 수능을 거쳐서 정시, 수시 시대가 됐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천 선생님께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입시 제도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많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는 원서를 수능 전에 집어넣으면 수시예요. 정시는 수능을 보고 나서 원서를 넣으면 정시가 되는 겁니다. 네, 수시에는 몇 개 있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성적이 조금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전형, 수능도 봐야 되고 논술 시험도 봐야 되고 하는 전형이 있고요. 또 예체능계에 주로 있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만 기억하시면 수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는 옛날에 학력고사나 뭐 수능이나 비슷하고요. 아니 선생님 자꾸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10년을 공부하셨으니까 안 어렵지. 저는 한참을 봤어요. 네, 대학 가는 방법이 체육대학 크게 4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가고요. 야구부 학생들은 모두 다 수시로 가야 됩니다. 수시 특기자 전형. 일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에다가 수능을 본 이후에 수능 최저 학력을 붙여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까지 내신에 비교과를 붙여서 거기에 자소서와 추천서를 써내고 통과하면 학생들을 불러서 면접을 보고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 전형에는 수능 최저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 전형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있었는데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희대학교하고 한국외국어대학 2군데 대학밖에 없고요. 3번째는 이제 특기 전형 유학생들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시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색깔이 이게 좀 약간 지금 반전이 있어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올해입니다. 올해 대입 전형을 요약한 걸 좀 보면 수시에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1,580명 선발하고요. 정시에 1,600명 선발합니다. 특기생이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특기생이 들어가면 거의 50대 50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대 입시하는 학생들은 특기생으로 원서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붙기 때문에 전국대회 선수 등록해서 전국대회 몇 강 이상, 전국대회 몇 강 이상, 뭐 금메달 이상, 동메달 이상, 3위 2개 이상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일반 학생들은 아예 들 수 없어서
사실은 특기생들을 빼고 나면 체육 쪽은 수시가 훨씬 주는 셈이에요.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정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체육 쪽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리 좀 예측해 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수시가 이제 한 이슈입니다. 정시로 가면 사실 체육 중점 학교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체육 중점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수시 때문입니다. 정시로 가는 거는 수능하고 실기 시험 때문인데 이건 뭐 공부하고 옛날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 보고 그래서 큰 소득은 없고요. 체육 중점 학교는 항상 수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수시의 절반 정도가 실기 전형이다. 실기 전형은 학생부 내신하고 최대 입시에서 하는 체력 평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들을 점수화해서 하는 실기 전형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엔 교과 전형.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이제 특기생 전형이어서 요거는 이제 정시까지 넣어서 전체 비율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왼쪽이 정시, 요렇게 오른쪽이 수시입니다. 특기생들을 빼고 보면 이렇게 돼요. 특기생들을 빼고 보면 정시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여전히 정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최대 입시 쪽에서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여전히 그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이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좀 적기 때문에. 네, 수시 실기 전형이 이 정도 파일을. 수시 실기 전형이 전체에서 보면 이게 수시인데요. 요렇게가 수시. 이 부분이 수시인데 실기 전형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적다. 수시의 체육 중점 학교는 수시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체육 중점 학교에서는 수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좀 더 많이 뽑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입시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체육 중점 학교가 학생부가 들어갔을 때 학생부를 봐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교과가 얼마 되지 않고 논술은 더 되지 않고 네. 기타 전형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대학을 들어가는데 자 수시 전형이든 실기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감은 잡았어요. 수시에 해야 되나 보다. 체육 중점 학교에서는 보통 체육 중점 학교에서 수시에 몇 %나 대학을 보낼 것 같으세요,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곡고등학교나 우리 학교 동대 부속고등학교 그러면 저희들은 80% 이상 수시에 봅니다. 네, 학생부를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관리해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대학에 반영되는 요소들, 체육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5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그리고 비교과. 이 내신은 생활기록부, 학생부는 내신과 비교과로 구성되는데 내신을 별도로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실기 능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4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전략을 짤 것인가.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시에 6개 카드를 쓸 수가 있고 정시에 3개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수시에 합격이 되면 정시에 원서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수시에 너무 낮게 넣어버리면 너무 낮은 값에 몸이 팔려가니까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전략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사실. 매년 또 찾아내고요. 저런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이론. 실기 크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실기하고 성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기가 이렇게 갈수록 좋아진다고 가정하고 성적이 수능 또는 내신입니다. 거의 뭐 상관관계가 높으니까요. 위쪽으로 갈수록 잘한다고 봤을 때 실기도 아주 잘해. 성적도 아주 좋아. 그러면은 정시의 실기 전형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이쪽에서 뽑아요. 실기는 대부분 체육대학 가겠다는 아이들은 실기는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다 운동 좀 한 애들이에요. 운동 못하는 애가 와서 체육대학 체육 중점학급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수시의 실기 전형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 볼 수 있는 실기 전형에서 성적이란 내신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각각의 단위 학교의 내신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5등급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 5등급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통틀어서 먹고 다녀요. 지금. 자, 그런 5등급하고 배명고등학교나 세영고등학교 5등급이 들어가면 대학에서 이걸 똑같은 5등급으로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수시 실기 전형에서는 좀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좋은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수시 실기 전형에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자, 공부는 좀 잘하는데 실기가 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도 꼭 체육해야 되겠대. 그러면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실기가 반영되지 않는 전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정시로 넘어오면 재작년까지는 답이 없었어요. 실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근데 작년부터 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실기를 없앴어요. 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는 100% 성적으로만 뽑습니다. 이제 수능 성적으로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길이 조금 생기기도 했다. 두 개 다 못하면 운동도 못해, 공부도 못해. 그러면 학종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학종을 다시 저 좀 낮은 대학 가서 다시 살아 올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 올라오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 틀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는데도 막상 원서 쓸 때가 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